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죠. 3150 대 210 변압기 용량이 각각 250kVA 각각이랬으니까 두 개죠. 250kVA, 200kVA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2.5와 2.5%와 3%이다. 그 병렬 합성 용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변압기를 두 개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거죠. 이제 두 개란 얘기예요. 두 개.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 이제 250하고 200이니까 총 용량은 450이 되겠죠. 450. 자, 450이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갖고 병렬 운전을 해서 쓰겠다 이런 거예요. 한쪽이 얼마예요? 250. 한쪽이 2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분담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두 개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서로 일치할 때 똑같을 때 이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틀리죠. 어떻게 나옵니까? 한쪽은 2.5%라 그랬고 2.5%. 또 한쪽은 3%라 그랬죠. 틀리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달리 계산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 부하 분담 용량을 봐야죠. 자, 부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요. 임피던스에는 반비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KVA 요게 A라고 보고 KVA B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하죠. 서로. 여기 A 위에 A 아래 A가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 있고 그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B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IB분의 IA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뭐가 반비례 관계 있다고요? 용량의 퍼센트 임피던스와 용량은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있죠. 반비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와 부하 분담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비례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더 많은 걸 부담을 하게 되겠죠. 부하 분담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된다 이거예요. 반비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이 250인데 250보다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요.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쪽이 더 작게 걸린다는 얘기죠. 오른쪽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250보다 커진다. 250보다 커지고 여기는 200보다 작아진다.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쪽이 어떻게 돼요? 과부하가 된다. 과부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450까지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걸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AB 변압기, 이쪽 A, 이쪽이 B 변압기의 부하 분담 비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됐지만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죠.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변압기의 부하 분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 자, B 변압기 대 A 변압기. 요거는 용량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용량에는 당연히 뭐 용량에 비례하겠죠. 이게 250이었고 아래쪽은 200이 되겠죠. 근데 퍼센트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퍼센트는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쪽이 2.5가 되고 위에가 3이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하면 2분의 3배가 됩니다. 2분의 3배, 2분의 3 비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A 변압기는 B 용량에 요 3분의 1을 잘 생각해 보세요. A 변압기는 요걸 곱하기 B 하면 되죠. 그럼 A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B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B 용량에 이왕 뭐 이렇게 쓰죠. 2분의 3배 B 용량에 2분의 3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시겠죠? 2분의 3배가 된다. 그럼 B 변압기는 어떻게 했냐? B 변압기는 A 용량에 요거는 B 용량의 3분의 2 B 용량의 3분의 2 이제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되죠. 뒤집으면 3분의 2 어떻게 A 용량의 3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얼만큼까지 걸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얼만큼까지라는 얘기는 이제 최대 걸 수 있는 부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먼저 A 변압기부터 해보면은 이쪽에다 계산할까요?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하면 자 아까 구했던 것을 좀 다른 새로운 페이지에서 해보죠. 이제 여기 만약에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죠. A 변압기 A를 기준 그러면은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면 B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 A 변압기가 아까 250이었죠. 그러면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B는 얼마가 되냐면요. 250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요거 그죠? 요거 3분의 2 하면은 166.67 kVA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운전할 수 있죠. 운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B 변압기를 기준으로 해보죠. B 변압기는 자 그러면은 B 변압기는 얼마입니까? 200이죠. 200 kVA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A 변압기. 자, A 변압기에 이제 상대방 변압기에 걸리는 거죠. 200 곱하기 2분의 3이죠. 이렇게 하면 300이 나옵니다. 300 kVA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B 변압기를 기준으로 했더니 A 변압기에 300이 걸려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안 되죠, 안 돼. 이제 운전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요만큼만 걸어야 되는 거죠. 위에 있는 만큼 166.67. 다시 말해서 위에 이제 A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면 B에 얼마 걸린다면 166.67이 걸린다는 얘기고 B 변압기를 기준으로 하면 A 변압기는 300이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안 되는 거죠. 위에 쪽을 해야 되니까 최대 부하는 어떻게 계산돼야 되냐면 자, 250에다가
플러스 166.67만큼 걸어서 416.67 kVA가 되는 거죠. 250은 A 변압기 용량이죠. A 변압기 최대 용량에다가 B 변압기 요거 B 변압기에 요만큼만 걸어서 416.67 kVA를 걸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변압기를 합친 요거 합치면 450이죠. 450까지 걸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 되고 416.67만큼만 부하를 걸어야 된다. 이게 최대한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A 변압기 기준 A 변압기 250이죠. 걸었을 때 B 변압기에는 요만큼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B 변압기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A 변압기가 300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250짜리죠. 300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부하를 걸 수 있는 거는 A를 기준으로 한 250에다가 B 변압기에 166.6만큼 걸었을 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제 푼 문제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일단은 그 분담 용량 첫째가 해야 될 게 두 A, B 두 변압기에 부담 비율을 분담 비율을 찾는다. 계산한다. 두 번째는 A 변압기 기준 또 B 변압기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쪽으로 설계를 해서 용량을 계산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두 대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전격은 모두 같고 1차 환산 누설 임피던스만이 이렇게 된다. 자,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부하 전류가 50A, 부하 전류가 50A이면 순환 전류는 얼마인가? 순환 전류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이걸 다시 보면 TR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TR1, TR2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쓴다는 얘기죠. 부하를 이 쓰는 부하가 얼마냐? 50A.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0A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A 변압기는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 그 다음에 TL2는 Z2는 3 플러스 J2다 이런 얘기죠.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요거 절대값은 같습니다. 요 임피던스 값이 같다는 거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와 이쪽에 흐르는 전류 그죠? 요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50A가 나오려면 똑같으니까 이쪽에 25A, 25A 양쪽에 25A가 더해져야지 50A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변압기를 V1이라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면 V1은 어떻게 되겠어요? 25A가 흐르니까 요 25A 곱하기 요 임피던스 값이 곱해진 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V2도 마찬가지로 25에다가 여기 임피던스 값이 곱해진 게 나오겠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둘 간의 절대값은 같지만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상 차이 때문에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위상차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순환 전류라 그러죠. 순환 전류. 그럼 이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문제가. 자, 그림을 다시 깔끔하게 그려서 보면은 결국은 50A지만 양쪽에 25A, 25A죠.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이제 2 플러스 J, 3 플러스 J2이기 때문에 허수부와 실수부가 다르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발생한다. 위상 차이. 이 위상 차이에 의해서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두 변압기 사이에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봐야죠. 자,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 순환 전류 값이 순환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순환 전류를 I라 그런다면 IC라 그런다면 우리가 전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임피던스 분의 그죠? 저항분의 R분의 R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 맞춰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자, 위에는 전압인데 전압은 V1에서 V2를 뺀 전압 차이의 전압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 절대값을 붙이고 임피던스는 Z1 플러스 Z2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보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V1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 25A씩 흐른다 그랬죠? 25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J3 임피던스죠? 표시할 수 있고 요거 빼기 25에다가 이제 뒤집어야죠. 3 플러스 J2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는 임피던스 1, 2를 더한 거니까 2 플러스 J3 더하기 3 플러스 J2가 됩니다. 요 값을 계산하면 J의 5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요 전류 값이 무효분 전류란 얘기죠. 무효분 전류 값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J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이 뭐가 됩니까? J 5A가 된다 이겁니다. J5가 답이 되겠다. 그럼 답을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J5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5A라고 써도 답은 되겠습니다. 그걸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차 때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셔서 되새겨 보시고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류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죠. 전류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그러고 이쪽을 I2라 그러면 이게 총 50A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전류를 계산할 때 전류값 I 값을 계산할 때는 전체 전류에다가 그죠? 전체 전류에다가 전체 전류 여기서는 50이죠. 지금 나와 있으니까 50이 전체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더하죠. Z1, Z2를 하고 상대방께 올라가죠. Z2 이렇게 하면 I1 값이 나오죠. 요거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넣어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니까 전체는 2 플러스 J3 플러스 3 플러스 J2 한 다음에 상대방께 올라가니까 3 플러스 J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25 마이너스 J5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I2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결과가 25 플러스 J5라고 나옵니다. 서로 이제 엇갈려 반대 있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쪽이 전류값이 25 마이너스 J5가 되는 거고, 이쪽이 25 마이너스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이걸 잘못 썼죠.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게 마이너스 J5가 되고, 이쪽이 25 플러스 J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흐르고 방향으로, 이거는 부호를 바꿔보면 플러스로 고치면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앞에 실수부 부분 25, 25가 더해져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50A 흐르고, J5에 해당되는 전류가 이 안에서 그죠? 5A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회로가 직렬 회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J5A가 흐른다 그러면 이쪽에도 다 J5A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